잡스 아는 사람, 스티브 잡스, 모르는 사람 없죠. 스티브 잡스. 제가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영향을 많이 준 사람이 스티브 잡스예요. 스티브 잡스인데 2005년도에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이렇게 연설을 했어요.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로 점을 연결하는 이야기, 자기가 좌절했던 이야기, 죽음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하는데 저 영상은 꼭 보셔야 돼요. 제품과 다니는 학생들이라면은 꼭 보셔야 되는 영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 영상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그 타이포그라피 수업을 했대요. 타이포그라피 수업을 들어가지고 거기서 배운 그 지식을 나중에 회사 가가지고 써먹었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원예대 제품과 다닐 때 계속 시각 디자인과 타이포그라피 수업을 첨강을 했어요. 그리고 석사 수업 때도 마찬가지고. 첨강하는 게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학비 낸 거보다 더 벌어가는 거잖아요. 수업을 몰래 들을 수 있고 교수님이 오케이 하면은 들어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첨강을 좀 더 많이 하는 그 마인드를 좀 가졌으면 좋겠고, 만약에 나중에 심화 과정을 하든 뭐 석사 박사를 하든 이제 첨강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좀 써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2017년도에 박사과정 시작하면서 저의 머리를 가장 세게 때렸던 그 진로 상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었어요. 근데 저게 이제 그 2017년 5월 17일에 나공 교수님이 했던 말인데,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있고 해야만 하는 게 있고 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정리를 하면 객관적인 자질, 타고난 자질, 희망, 이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은 저걸 한번 정리하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데, 저 세 가지가 융합할 때, 저 세 가지의 가운데 부분에 있는 것이 결국에는 내가 몰입이 되고 집중할 수 있고 행복감으로 나중에 기억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아직 대학교 때 못 찾은 거지. 근데 대학교 때 아마 졸전하면서 조금 느꼈을 거예요. 졸전을 하거나 뭐 작품을 좀 집중해서 하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게 졸전 일이었고 해야만 하고 그다음에 잘할 수 있다고 내가 믿고 있고 그걸 잘해냈으면 그 순간에 이제 몰입이 되겠죠. 근데 그게 이제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좀 메시지가 있었던 컨텐츠여가지고 꼭 전달을 해주고 싶고, 한 가지만 더 나무 교수님한테 받은 그 문장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제가 박사과정 하면서 5년 차 때인가 이렇게 고민이 많아가지고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교수님이 추천하는 책을 읽긴 읽었는데 이게 머릿속에 남는 건지 나중에 도움이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랬더니 교수님이 저보고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컨트롤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생각이 너무 많다. 이 말을 듣고 나서 진짜 망치로 머리를 맞는 것 같았어요. 뭐 아무튼 유명한 철학자가 한 얘기를 나공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1학년, 2학년 졸업하고 나서도 계속 고민을 많이 할 텐데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지, 실제로 컨트롤할 수 없는데 괜히 고민만 많이 하는 건 아닌지, 그런 거를 한번 체크해보면 쓸데없는 생각을 보낼 수 있으니까, 날려버릴 수 있으니까 좀 진로에 도움이 되겠죠. 네. 그리고 그 몰입이라는 단어를 좀 강조를 했었는데, 행복, 몰입 이런 걸 강조했었는데 추가로 제가 찾아낸 게 있어요. 두 번째 명함이라는 책에서 크리스 기라보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기쁨이랑 몰입은 되는데 보상이 없는 거, 돈을 못 벌어. 그러면은 배고픈 예술가가 되는 거고, 기쁨과 보상은 있는데 몰입이 안 돼. 그러면은 실현되지 않은 잠재력.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을 못 느끼니까 내가 이걸 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또 보상과 몰입은 되는데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은 영혼 없는 성공이겠죠. 성공을 했는데도 이게 뭔가 기쁨이 없으니까, 이 세 가지를 잘 조합하려고 앞에 거랑 같이 요거까지 같이 추가로 기억을 해두시면은 좀 진로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읽은 책 중에 조금 키워드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나 존경받고 싶어 하잖아요. 결국에 제가 수없이 많은 교수님들도 만나고 이렇게 유명한 사람, 뭐 돈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 만나보니까 결국에 이 두 가지가 있는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더라고요. 따뜻함과 유능함. 어찌 보면 좀 다른 개념인데, 사람들한테 따뜻하게 대해주고 내가 따뜻한 사람을 좋아하듯이 따뜻한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키워드가 저 책의 핵심 키워드고, 그리고 아무리 따뜻해도 내가 유능해서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으면 사람들이 꼬이지가 않거든요. 나한테 배우려고 하지 않겠지. 내가 지대한 지식이 없는데 여러분들한테 친절하게 밥만 사주고 아무것도 안 해줘. 그러면은 나중에 만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유능함, 따뜻함, 이 두 가지를 앞으로 좀 개발시켜 나가려고 한다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좀 철학적인 얘기인데, 행복한 이기주의자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람은 누구나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고 행동하는 대로 경험한다. 그리고 그 경험에 따라서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도 바뀐다. 요게 요 책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제가 디자인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정립이 됐던 컨텐츠라서 이렇게 갖고 온 거니까, 그래서 왜 하는지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요거예요. 하고 싶은 것, 해야만 하는 것,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몰입이 되는 행동은 찾아야 된다.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어야 몰입이 되고 플러스 기쁨 보상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미래에 할 수 있는 일이 다르게 된다. 예, 요거는 이거 들어본 사람 있을 거예요. 디자인 어떻게 하는가? 디자인 방법론. 예. 석사 때 배우는 게 요건데 서비스 디자인 들어본 사람, 디자인 띵킹 들어본 사람. 네. 그러니까 서비스 디자인은 영국에서 만든 디자인 방법론이고 이렇게 더블 다이아몬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퍼지고 줄어들고 확산형 사고, 수렴형 사고. 요게 이제 서비스 디자인이고 디자인 띵킹은 공감, 정의, 그다음에 아이디에이션, 프로토타입, 테스트. 요거라고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기만의 방법론이 있는 거지 디자인 띵킹이랑 서비스 디자인이 모든 걸 다 해결해주지 않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정답이다라고 생각하고 다가갈 필요는 없다는 걸 꼭 말해주고 싶어서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 방법론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책이 오토데스크에서 나온 How Do You Design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빨을 털었는지가 나오니까 그거는 좀 참고로 알고 있으면 돼요. 제가 책을 좀 추천을 많이 해드렸는데 이렇게 책을 많이 보려고 하면 너무 머리가 아파요. 정리가 안 돼. 무슨 책을 먼저 읽어야 되나 이것도 고민되고, 그리고 이렇게 뇌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뇌가 이렇게 제가 봤을 때 제 뇌를 이미지로 잘 표현한 것 같아서 이걸 갖고 왔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요게 이제 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의 시간 관리, 시간을 어떻게 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중요한 거, 밑에 거는 긴급한 거, 이렇게 나눠가지고 중요한데 긴급한 거는 즉각해야 되는 거고, 중요하지 않고 긴급하지 않은 일을 안 하면 돼요. 이게 중요한 거야. 우리는 사실 긴급하지 않은데 중요하다고 착각을 하면서 하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쇼츠 보는 거, 뭐 유튜브 보면서 시간 때우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평상시에 그런 데 너무 시간을 많이 쏟는단 말이야. 두 번째는 중요한데 긴급하지 않은 일들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공부야. 중요하지. 공부하는 거 중요하지. 근데 긴급하진 않아. 시험 기간이 많이 남아있으면. 근데 그거를 평상시에 해두면 시험 기간에 안 바쁘듯이 생각보다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 표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인 건 어떤 거냐면, 긴급한데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타인한테 위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 편집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다 돈 주고 맡겨요. 왜냐면은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고 돈 맡겨서 하는 게 훨씬 더 생산적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이젠 대통령이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용무가 많은데 시간이 이렇게 썼다고 하니까, 요거는 이제 성공하는 사람들이 일과 있을 거 아니라는 책에 나온 내용이니까 요것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생이라는 제한된 시간 속에서 세계의 다양한 영역을 모험하는 괜찮은 방법은 불편한 책을 읽는 것이다. 네. 여러분들이 그 디자인 책 읽으면 사실 마음이 편해요. 왜냐면 내 전공 도서고 하니까. 근데 나한테 불편함을 주는 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독교야. 근데 불교 관련된 책, 아니면 내가 불자야. 근데 뭐 이슬람 관련된 책, 뭐 이런 책 읽으면 불편하죠. 근데 그런 책을 읽으면 사람들의 세계관이 넓어져요. 그래서 이게 뭐 참 아쉬운 게, 이런 거는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시험에 나오지 않는데 내 개인적인 그 세계관이 넓어지는 데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기에 딱 좋아요. 딱 좋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장입니다. 이게 마지막 페이지예요. 만약 내가 영혼의 평화와 행복을 원한다면 믿어라. 다만 진리의 사도가 되고자 한다면 질문하라. 이게 이제 니체가 한 말입니다. 종교의 자유는 있죠. 무엇을 믿을지 상관없는데 기독교를 믿으면 기독교에 관련된 지식을 얻으면 마음이 편하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높이 되고 싶은 사람, 스스로한테도 질문해보고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한테 질문하고 이런 것들 많이 해봐야 결국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디자인에 관련 지식을 스스로 습득할 수 있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마지막 결론만 하면, 아무튼 창의성에 관해서 이렇게 리빙과 학생들 119명을 조사했고, 전문가들 박사 과정 하는 사람들한테 15명 조사를 해보고, 창의성이라는 게 무엇이고 반대되는 개념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 조사했고, 창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막 묘사를 했어요.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가 디자인 공부를 할 때 목적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오는 두려움이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본질적인 이유 중에 하나였고, 디자인을 하려면 결국에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해야 되는데, 아까처럼 이렇게 질문한다고 했을 때 손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만히 있잖아요. 남들이 다 어떻게 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 그런 것들이 없어져야지 사실 디자인을 잘할 수 있다는 거지. 새로운 무언가를 제시해야 된다는 압박. 이게 뭐냐면, 디자인을 할 때 여러분들은 지금 다 제품과에서 하잖아요. 근데 졸업하고 나면 제품 디자인과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각 디자인과, 마케터, CEO 이런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 디자이너잖아. 새로운 거 좀 아이디어 좀 갖고 와봐. 이런 시선이 있다는 거지. 근데 그런 거에서 오는 압박감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선택을 해야 되는 시기에 확신이 없기에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 디자인 공부를 하면 결국에 CEO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디자이너 보고 결정하라 그러면은 확신이 없어요. 이게 나중에 뜰지 안 뜰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공부가 미리미리 되어 있지 않으면 이건 무조건 팔릴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지. 요거까지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현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사람이 강조하는 게 딱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21세기를 살아가는 인류에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면 멘탈 플렉시빌리티, 그러니까 사고의 유연함, 그 다음에 이모셔널 밸런스, 감정의 균형, 이 두 가지를 유발 하라리가 꼽았으니까 이거는 믿고 가셔도 돼요. 내가 감정의 균형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사고가 너무 디자이너로만 박혀 있는 거 아닌가? 경영자의 입장은 다르지 않을까? 내가 경영자가 한번 되어볼까? 아니면은 공대생들의 마음을 좀 알아볼까? 이런 식으로 사고가 유연하게 되어 있어야 나중에 어떤 프로젝트를 하든지 간에 협업을 잘할 수 있으니까. 오늘 전달드린 거는 제가 7년 동안 했던 것 중에 너무 중요한 것만 담다 보니까 제가 너무 말도 빠르고 막 전달해 드렸는데, PPT 파일 다 보내드릴 테니까 천천히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네.